네, 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청춘 대표 버라이티쇼 환기쇼의 MC 환기입니다. 네, 벌써 저희 쉼 토크쇼 청심환의 3번째 시간이네요. 그간 저희 환기쇼 소문이 좀 많이 왔어요. 네, 대단하신 짱짱맨 게스트분들과 그리고 미녀 패널들 반응이 없는데 이거 나서도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최지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에 대해서 제가 청년 입장을 감히 대표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항공관광과에 재학 중인 김나영입니다. 교수님만 나오죠. 좋아요. 네, 먼저 이제 코치님께서 대표 변호사로 계신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창립한 지는 1년 남짓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다가 나와서 작년 10월 달에 문을 열었고요. 테크앤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테크앤로의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기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로는 잘 아시듯이 법이죠. 기술과 법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ICT 강국이니까 기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IT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만들고 또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기술을 팔고 기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법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법률 문제를 이제 제대로 지원할 기술 법률가들 양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ICT 기업들이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하에 설립된 사무소입니다. ICT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ICT랑 IT랑 같은 뜻인가요?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정보기술이라고 하고요. 네네.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주로 정부가 IT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써오다가 지난 정권쯤부터 ICT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IT는 아무래도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이 많이 두여져 있다면, ICT는 통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사람 간의 통신,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 내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름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통신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CT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적인 측면, 관점을 더 두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용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카톡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ICT 분야 자체가 저희랑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 오신 이제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PC 통신을 한 것은 91년인데 그때는 이미 22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가 되기 전에 10대까지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인터넷 이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기성세대들과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의 차이점입니다. 서울지검 검사하고 계실 때 강력계 막 서경구 아저씨처럼 막 깡패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것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이쪽 분야로 하시게 저도 되셨어요? 검찰에 11년 정도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이제 소송 업무를 하는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를 했고, 4년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 형사사건들, 강력사건, 조직폭력범죄도 다루었고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일반 사건도 많이 다루었는데, 이렇게 7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4년 이상,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IT 법률가들의 모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검찰에서도 알게 돼서 컴퓨터 수사부에 가게 돼서 계속 그렇게 사이버 문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 하셨을 경우에 이제 검사로 계실 때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독특한 사건이 있으셨나요? 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제 기억나는 거는 그 대형 포털 사이트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분사가 된 회사인데 그 포털 사이트에 유명한 게임사와 포털사가 합병을 한 회사죠. 네. 그래서 그 게임사에는 게임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포카, 고스톱, 맞고 이런 걸 치려면 게임머니를 사야 되는데 사실은 게임머니를 바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바타의 아이템을 사면 아이템을 딸려서 게임머니를 주잖아요. 게임 사면 이제 딸려서 오고. 그건 이제 좀 정책적인 이유예요. 사람들한테 직접 게임머니를 팔진 않는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게임머니를 사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구매를 할 때 이제 결제창이 떠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학생이 아니면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휴대폰 후액 결제를 할 텐데 이 결제창을 해킹해서 적은 금액으로 1원을 입력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00조 정도 게임머니가 충전되게 하는 이제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하룻밤 사이에 180경 정도를 증발이라고 통화를 많이 발행하는 걸 증발이라고 하잖아요. 통화를 더 증가해서 발행시키는 건데 또 머니도 사이버 머니도 일종의 머니라고 보면 화폐라고 보면 통화 증발 사건이 있었어요. 해커들이. 그래서 실제 그 돈을 내고 구입할 때는 약 160억 원 정도를 결제를 했어야 하는 양만큼의 어마어마한 사이버 머니가 증발이 돼서 그 게임 회사에 소위 말하는 불법 화폐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 게임머니들은 또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또 유통이 되잖아요. 장외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럼 통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게임머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밤을 새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이 게이머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말 슬픈. 정말 슬픈 정말 슬픈. 나는 밤을 새서 100조를 땄어. 그래갖고 가서 100조를 그 5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이 하루아침에 10,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 두 분은 이제 게임을 안 하시죠? 게임 하세요 혹시? 패널 애니팡 합니다. 애니팡. 뭐 그런 거 빼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 보면은 되게 공감하는 거 그렇한 거 보니까 아까랑 차원이 다른데 사실 이제 저희 때만 해서라도 이제 뭐 게임머니 이렇게 사실 나쁜 짓이긴 해요. 나쁜 일인데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라고 막 나도 좀 주면 안 되냐고 막 이랬던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 있어요. 저요? 저는 뭐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게임을 잘해서 아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주는 입장이셨구나. 아까 말씀하셨을 경우처럼 막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돈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머니 값 떨어지게 하는 친구 정말 나쁜 친구들이죠. 우리는 막 밤새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이 사이버 경제에도 경제가 있는 거고 사이버 경제가 있는 거고 왜 경제학과 그래서 있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이버 머니가 한국은행이 아닌 위조화폐가 막 풀리게 된 거죠. 회사가 직접 발행한 돈을 주고 정산을 발행할 때는 물량도 조절할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 확 풀려버리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개 사이트에서 가격도 떨어진 이런 피해 아닌 피해도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수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약 한 일주일 만에 전남 여수에 가서 범인들을 다 잡았습니다. 몇 살 좀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아저씨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젊은 사람 한 분이 해커가 있어가지고 잡게 됐는데 사실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웹 서버에 등장하는 로그들을 분석해서 의심되는 IP 주소 아시죠? 네. IP 주소를 찾아내고 그 IP 주소를 추적해서 그 중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실제 또 잘못하면 현장에 가야 되죠. 그렇죠. 현장에 갔지만 몇 군데는 이제 잘못된 IP라든지 또는 PC방을 이용하면은 그 잠깐 왔다가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IP 주소도 위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은신처를 찾아내서 가서 실제로 덮쳤는데 검거를 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제가 보낸 수사관들이 이제 현장을 덮쳤는데 가보니까 정상적인 사무실이었어요. 그래갖고 잘못 왔나? 그 사람들 이제 나중에 이제 범인들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여기 왜 오셨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랬는데 수사관 중에 노련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뭔가를 이제 옥상에다가 숨기는 거를 찾아 이렇게 눈치를 채게 돼서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큰 박스 안에다가 여러 대포 통장 이런 도장 이런 것들을 막 숨겨놓는 걸 찾았는데 바로 이제 그 사이버 머니를 발행시키는 것을 판매하고 그것들을 이제 통장에다 입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통장들을 찾게 됐어요. 그 결정적인 물증이죠. 이제 물증을 확보하게 돼서 현장에서 다 이제 잡아오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으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그 회사의 그 영업과 또 많은 관련자들 특히 게이머들에게 정말 엄청난 좌절을 안겨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주범이신 분들은 구속해서 재판에 구속 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징역형을 받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큰 나쁜 짓이에요. 변호사분들 책상에는 항상 서류 더미가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막 책상도 본인 이제 개인 책상이랑 또 서류 전용 책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북히 쌓여 있던데 변호사님들께 있어서 쉼이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는 너무 바쁜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사실 변호사님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쉴 시간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대형 법원에 근무했었는데 변호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일이 많아요. 한편 또 요즘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로스쿨생들이 1기, 2기까지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또 최근에는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사건을 많이 선임하지 못해가지고 또 일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게 하는 한편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주말도 없이 일을 합니다. 평일에도 거의 자정을 넘겨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말 이 환기쇼의 주제인 쉼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갈증을 가지고 있죠. 참 안타깝네요. 약간 부러우면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바쁜 경우에는 저도 그랬지만 망중한이라고나 할까요? 바쁜 와중에 스스로 자기 휴식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스스로 쉬지 않으면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가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휴식 능력을 찾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쉰 것처럼 자기 만족을 주는 방법들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쉼이라는 건 원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그렇죠. 그렇죠. 애증의 관계.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남자. 그러면 그런 망중하는 방법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개발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일단 휴식의 필요를 휴식을 업무화, 휴식의 양질 전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별로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쉼의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면 밤을 새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머니도 생기고. 그러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는 공부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면 밤을 새도 안 피곤하고 항상 할 때 있듯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자 그 자체가 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이 기술 분야에 또 제가 전공한 법률을 함께 접목시키는 일을 검사가 돼서부터 개성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일과 휴식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환기초에 나오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어보면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이따가 물어볼라 했는데 뭐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따 또 얘기할 거 이렇게 남겨놨어요. 네, 이렇게 역시 하나를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수능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자기 원하는 전공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데 그 학과를 가려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 학과를 얘기하면 또 그분들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네, 특정 대학을 또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와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이 존재하는데 결국 제가 지금 한 대학을 졸업하고 쭉 보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상당히 별로 뭐랄까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봤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래서 업무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그 업무에서 즐거움과 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벌써 이제 끝날 타이밍이 됐는데 끝나는 멘트 하시고 네, 요즘 연변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막 김미영 팀장하고 막 와가지고 고객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그 비슷한 거 많이 당했거든요. 집에서 동생이랑 밥 먹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여기 한기가 지금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스미싱, 이제 파밍 이런 것들처럼 전자금융 사기가 요새 굉장히 성황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죠. 개인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나요? 일단 뭐 많이 그 요령은 나와 있지만 스미싱은 요즘에 많이 드는 무슨 그 문자들 있잖아요. 청첩장 뭐 애기 돌잔치 뭐 이런 것들 단축 아이콘을 잘 보면 알 수 없는 아이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짧은 단축 아이콘으로 인터넷 링크가 붙어서 오는데 그 알려진 무슨 유명한 회사의 닷컴 이런 게 아니고 9점 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 네, 하여간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알 수 없는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네. 피모입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오거든. 아 그래요? 그래요? 환기 씨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돌잔치 와주세요. 그러면은 안 보실 거잖아. 바로 삭제되는데 아 저. 어딘가 보자. 청첩장이나 막 돌잔치 그 초대장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에서 누르려다가 보면 이제 그런 이상한 단축 아이콘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티켓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제 단축 아이콘을 사용해서 뭘 보내면 상대방이 방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방심을 틈타서 이제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하시는 분들이 링크를 보내서 폰을 이제 감염시키잖아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그렇게 감염된 폰을 좀비폰이라고 해요. 좀비. PC는 좀비 PC, 폰은 좀비폰. 좀비폰이 되면 원격의 멀리 있는 해커가 그 폰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그 소액 결제, 인증 문자도 눈에 안 보이게 해서 자기가 가로채서 인증 문자 입력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되는 거예요. 매달 10,000원 정도를 매달 정기 결제하도록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매달 핸드폰 요금이 10,000원이 더 나오는데 실제 요즘에 그냥 모바일로 받아 통지서를 받아보고 말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당장 피해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모바일 폰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안전수칙 이런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많이 올라 있고요. P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악성 코드의 감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PC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는 악성 코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설치한 PC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한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악성 코드 20%는 여전히 예방이 안 돼요. 그건 감염을 안 당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 일부러 가지 않듯이, 그죠? 그 풍토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백신을 미리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PC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악성 코드가 많이 있는 무슨 대학 이런 데 가더라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게시물에 그런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링크, HTML 링크를 걸어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글과 함께 여기 가보세요 이런 식의 것들을 클릭하다 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죠.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PC를 다시 OS를 재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OS를 재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꼭 한번 이거 집에 와서 영상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죠. 또 막 몇백만 원씩 나간 사람 있을지도. 네. 그렇게 될 경우에 테크일로에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준영 코치님과 함께 토크를 하셨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로서도 그 평소에 젊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오늘? 저도 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멘토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영 씨 어땠어요? 법에 대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자세히 알 기회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영원히 없는 리액션. 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제 믿고 보는 한기쇼, 전 MC 한기였습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면서 좀 쉬다 가세요. 네, 인생을 바꾸는 쉬 이야기, 쉴 줄 아는 노래 토크쇼 정신화! 고맙습니다. PC한테 문자가 와요. 그래서 돌잔치 못 봐주세요. 그러면 바꾸신 거죠? 바로 삭제. 네, 인생을 바꾸는 쉬 이야기, 쉴 줄 아는 노래 토크쇼 정신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한기쇼!